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단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제가 또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 관련된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가 오브젝트들이 서로 겹쳤을 때, 그렇죠? 그것을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데스크 독일 지사의 롤랜드 라야라는 분이 계세요. 그 엔지니어 분이 올린 컨텐츠인데 내용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샘플 영상은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파운드를 만들어서 적용하게 되면은 나오는 효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동작을 하는데 어떤 오브젝트에 이렇게 뭐 주화물질가 파고드는지 안 파고드는지 이거를 여태까지 이제 육안으로 이거 여러분들이 항상 판단을 했는데 이 컴파운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오브젝트에 이렇게 겹쳐 있는지 안 겹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이제 기본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컴포넌트 작업을 할 때, 이런 바이프러스트를 이용해서 노드 작업을 할 때, 과연 저걸 어떻게 구현할지 이제 그걸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약간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컨셉 자체는 이제 두 모델이 이제 겹쳤을 때, 겹쳐지는 버텍스들을 화면에 표시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인데,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게, 과연 그 버텍스가 오브젝트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 그걸 구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특정한 이제 버텍스가 있겠죠. 모델 A 부분. 그러니까 움직이는 오브젝트가 될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고정된 오브젝트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모델 A의 이제 특정 버텍스에서 그 모델 B 쪽으로 이제 뭐 레이캐스팅이라든가 아니면 클로스드 포인트라든가 그걸 이용을 해서 이런 벡터 값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벡터 값이 모델 B 쪽에 다다르게 되겠죠. 그럼 이제 모델 B에서 그 위치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모델 A에서 방출된 특정한 레이 값이 모델 B로 간 다음에 모델 B의 모델에 맺히게 되겠죠. 자, 그럼 모델 B에 맺힌 그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점이 만약에 노멀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벡터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그럼 이제 현재 보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델 A에서 B로 가는 벡터 값이 하나 있을 거고 그걸 이제 제가 녹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닿은 그 점에서부터 노멀로 나가는 벡터 값이 있다고 보면은 그게 이제 노란색 B 값이 되겠죠. 자, 그럼 보면은 벡터 값이 그 진행 방향이 반대로 돼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벡터 값에 나가는 방향이 반대로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 버텍스 값은 모델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해가 잘 힘드시겠지만은 다음 예제를 보면은 쉬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모델 B에 있는 특정 버텍스가 모델 B 안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버텍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클로스 포인트라든가 레이캐스트를 이용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에 모델 B에 가장 가까운 곳에 도달하게 됐을 경우 거기에 있는 포인트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그 포인트의 노멀값을 보면은 벡터들의 진행 방향이 일치를 하게 되겠죠. 즉 같은 방향으로 벡터들의 진행 방향이 일치를 할 경우에는 그 버텍스는 뭐 겹치는 부분이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통해 가지고 모델 A에 있는 버텍스가 모델 B 안에 있는지 없는지 계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 마야로 돌아가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컨셉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뭘 할 거냐면은 모델 A에 보시면 이제 벡터 A 값 있죠. 그 벡터로 통해 가지고 모델 B에 맺히는 점이 있죠. 그 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작업하기 편하게 제가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오브젝트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에 여기 있는 이제 버텍스들이 이제 빨갛게 표시가 되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브젝트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그래프 하고 그 다음 이제 두 가지 오브젝트 불러올게요. 그래서 아웃라인에서 이제 두 가지 불러오는데
두 개를 선택하고 미들 마우스 버튼으로 갖고 오게 되면은 하나의 노드 안에 두 개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 우리가 이제 각각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각각 이런 식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기 편하게 자, 이렇게 위에다가 고정된 오브젝트, 밑에다가는 이렇게 스피어를 놔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풋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얘는 그냥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할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제 버텍스, 여기 있는 버텍스가 이 면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버텍스를 나가는 벡터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레이캐스트도 있지만은, 레이캐스트보다는 클로스드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closed 포인트. 그래서 로케이션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포인트하고 로케이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get closed 로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지오메트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즉 이제 뭔가 맺히는 지오메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 여기 토러스, 그렇죠? 도너스 모양을 해주고요. 그다음 필요한 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즉 어떤 포인트에서 이 오브젝트에 뭔가 맺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이제 이 스피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get point, 그렇죠? 포지션. 이거는 아마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우리가 썼던 예예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포인트에 관련된 포지션 값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일단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화면에 이제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표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로케이션 표시, 그렇죠? 화면에 표시할 때 쓸 수 있는 게 스콥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이용을 해가지고 화면에 이걸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지오메트리 바로 연결하면 화면에 표시가 되지만은 이 로케이션 좌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화면에 나타나지는 않죠. 그래서 스콥이라는 거 관련한 건데, 자, 어떤 것을 디스플레이 할 것이냐. 로케이션을 이제 디스플레이 할 거예요. 그래서 로케이션, 스콥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죠? 아마 이 스콥에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 또 다른 스콥을 쓸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드 보시면은, 자, 로케이션, 그렇죠? 로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로케이션에서 나타나는 얘를 이제 지오메트리로 표시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디에다가 표시를 할 것이냐. 그렇죠? 로케이션은 알았는데, 알아내 그 얘를 어떤 지오메트리? 그래서, 여기 도너스가 되겠죠? 도너스 지오메트리를 연결을 해주고, 그쵸?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들이 생성이 돼요. 그쵸? 그 다음, 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옵션을 보면은, 뭐, 에로우도 있고, 뭐, 서클 앳 오리진 하고, 뭐, 서클 앳 샘플스,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포지션 값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그쵸? 여기 있는 버텍스에서 여기까지 가장 가까운 점들을 디스플레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페어에 있는 포지션 값이 필요하겠죠. 스페어에 있는 포인트들의 포지션 값을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은,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이 만들어져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죠? 하나하나 보시면은, 구성 요소를 보면은, 자, 여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끄고요. 그렇죠? 그 다음, 오리지널, 크로스드 오리지널, 그렇죠? 여기에 있는 버텍스들이 되겠죠. 여기 있는 버텍스들이 가장 가까운, 이 오브젝트에 가장 가까운 버텍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로케이션이죠. 로케이션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있는, 그렇죠? 점들이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만약에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버텍스가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안쪽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저희들이 제 PT에서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PT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클로스드 포인트 로케이션인가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쭉 발사돼서 로케이션 값을 얻었죠.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이 버텍스, 그렇죠? 이 버텍스하고 이 버텍스가 맺히는 로케이션까지 완성을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 두 가지 점이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두 가지 점을 통해서 벡터 A라는 값을 산출해낼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는 노멀 값이 벡터 B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벡터 A 값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벡터 A 값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될까요? 자, 벡터 A 값은 보시면은 여기서 소문자 A는 뭐예요? 버텍스죠. 버텍스의 위치 값하고 여기에서 이 맺힌 로케이션 값, 그죠? 저 로케이션 값에서 A 값을 빼게 되면은 벡터 A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벡터 B는 되게 간단해요. 벡터 B는 여기 있는 이 점에 대한 노멀 방향이 바로 벡터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얘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마야로 돌아와서 아까 전에 이 로케이션 스코프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버텍스에서 어떻게 클로스드 포인트에서 그 위치값이 어디에 맺히는지 그거를 비주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썼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그냥 유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꺼서 화면에 일단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워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일단 구성을 알았으니까요. 여기를 이제 딜리트하고. 자, 그러면 A 값을 이제 구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버텍스는 좌표값이 있어요. 그렇죠? 버텍스는 좌표값이 있는데 로케이션은 좌표값이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포지션하고 로케이션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포지션은 뭐냐면은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바로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은 그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위치값이죠. 위치값은 XYZ의 좌표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버텍스도 마찬가지로 버텍스 포지션 같은 경우도 XYZ 좌표값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버텍스가 아니라 버텍스 간의 위치에 있는, 그렇죠? 버텍스 간에 만들어진 그 면 위에 위치한 하나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로케이션은 좌표값이 없어요. 자, 아까 전에 여기 봤을 때 벡터 A를 구하기 위해서는 B의 좌표값하고 A의 좌표값이 필요해요. 근데 A의 좌표값은 있죠. 왜냐하면 버텍스이기 때문에 있어요. 하지만 B 같은 경우는 버텍스가 아니라 뭐예요? 로케이션이기 때문에 좌표값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케이션을 좌표값으로 변환시켜주는 단계가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야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로케이션 값을 일단은 뭐예요? 그 버텍스의 포지션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샘플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프로퍼티는 이제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을 속성값을 이제 배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지오메트리가 있고 로케이션이 있어요. 로케이션은 로케이션끼리 연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오메트리는 뭘까요? 그렇죠? 이 스피어, 그렇죠? 스피어가 아니라 이 도너스, 그렇죠? 도너스 위에 있는 로케이션 값이기 때문에 도너스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보면은 계속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디폴트 값이에요. 디폴트 값이 위치 값은 어때요? XYZ, 그렇죠? 세 개의 값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 값이 그냥 싱글 발령, 그러니까 숫자 하나, 그러니까 숫자 하나만 돼 있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 버전, 옛날 그 바이프러스트를 쓰게 되면 여기서 이제 옵션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거를 밸류를 세 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쓸 수 있는 노드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밸류 노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렇죠? 그다음 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플러트 그냥 하나 숫자 하나죠. 얘를 숫자 3개로 XYZ이기 때문에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얘를 장착하자마자 그냥 뭐 에러가 사라졌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3개가 아니라면 나중에 노드 만들 때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안 나오게 되거든요. 반드시 3개의 숫자로 돼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보면은 저희가 이제 벡터 B를 생성할 수 있는 B 좌표값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버텍스 정보 알고 있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로케이션, 그렇죠? 로케이션의 위치값을 알게끔 됐죠. 자, 그러면은 벡터 A를 만들기 위해서 B에서 마이너스 A를 하게 되면 벡터 A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마야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브트랙을 이용하면 되겠죠. 서브트랙을 이용해서 하는데, 자, 그러면은 위치값이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버텍스, 그쵸? 이 스피어가 갖고 있는 버텍스 값, 그쵸? 거기에서, 그쵸? 그 다음 도너스, 그쵸? 도너스에 맺힌 점을 빼게 되면은 벡터 A가 만들어졌어요. 벡터 A 값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벡터 B 값은 어떨까요? 벡터 B는 아까 전에 그 생성된 그 로케이션 있죠? 그 로케이션의 그 점의 노멀 방향이 벡터 B가 되겠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로케이션 있죠? 로케이션. 그 다음 요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샘플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얘를 선택을 하고 카피, 페이스트를 해주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옵션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옵션 값을 보면은 프로퍼티는 이제 포인트의 포지션 값을 구하는 걸로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포인트 값의 노멀 방향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노멀이라고 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벡터 A 값, 얘가 이제 벡터 B 값.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산출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PT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벡터 A 값의 방향과 벡터 B의 방향을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게 벡터가 두 가지 벡터가 같은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 그것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속 이제 마야하고 PT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죠. 자, 그러면은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자, 노드 중에 이제 DOT라고 해갖고 도트라는 노드가 하나가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노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지금 화살표가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자, 얘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뭐 compute the product of two vectors,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 벡터를 이제 그 계산을 해주는 기능인데, 얘가 뭐냐면 두 벡터들의 각도 있죠? 각도를 계산을 해서 코사인 값을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해하기 힘들죠?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벡터를 우리가 계산을 했죠. 녹색인 벡터,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녹색인 벡터는 그 움직이는 오브젝트에서, 그렇죠? 그 맺히는 상, 그러니까 도너스에 향하는 그 벡터 값이고, 그 다음 노란색 벡터는 이제 뭐 도너스에서 그 로케이션 값의 그 노멀 값, 이 벡터죠. 자, 이 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코사인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트에다가 두 가지 값을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코사인 값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이해하기 힘들겠지만은 제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만약에 같은 값이면은 코사인 값으로 봤을 때, 그렇죠? 각도가 같다.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같을 경우에는 코사인 값은 항상 플러스를 나타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방향이 반대로 간다. 그렇죠? 반대일 경우에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로 돼요. 즉, 이게 1과 마이너스 1 사이 값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0보다 큰 값이다. 그럼 뭐겠어요? 아, 벡터가 같은 방향이다. 즉, 같은 방향이면은 뭐예요? 네, 서로 겹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벡터가 반대 방향이다. 즉, 마이너스 값일 경우에는 뭐예요? 아, 오브젝트가 밖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동영상 보시면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그쵸? 이 벡터의, 그쵸? 각도에 따라서, 그쵸? 플러스일 때, 같은 방향일 때는 플러스,
반대의 방향 때는 마이너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값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플러스 방향. 그렇죠? 0보다 큰 값만 산출해내게 되면은 벡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버텍스의 위치값을 알 수가 있겠죠. 힘들었어요, 저도. 자, 그러면은 뭘 먼저 끼느냐, 그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산출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였어요? 플러스 방향이면은 뭐였어요, 아까 전에? 플러스 방향이면은 오브젝트 안에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0보다 큰 값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그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레이터. 자, 그레이터를 연결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레이터에 보시면은 기본값이 자, 첫 번째 값 들어왔죠. 그래서 두 번째 값은 0으로 되어 있어요. 즉 0보다 큰 값이 산출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값은 이제 버텍스, 즉 안에 있는 얘들의 정보값을 우리가 알아내게 됐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분은 다시 한번 보세요. 저도 이걸 한 몇 번 보고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아웃풋 이 색깔이 조금 불안불안하죠. 얘 같은 경우는 연결해도 당연히 디스플레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이제 점이 화면에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뭔가 화면에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표시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뭐 스콥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스콥을 먼저 한번 쳐볼까요? 뭐 스콥에는 아까 전에 썼던 우리가 로케이션 스콥, 그렇죠? 이게 화면에 디스플레이 됐죠. 쭉 보면 여기서 포인트 스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정한 포인트가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게끔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포인트 스콥을 이용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포인트 스콥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인풋 지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지오메 처리를 인풋을 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컨스트럭트에 보면은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얘는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거기에 어떠한 특정한 예를 디스플레이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포인트에다가, 그렇죠? 어떤 포인트에다가 뭔가를 디스플레이 하는 거, 어떤 걸 포인트들을,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컨스트럭트 포인트.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색깔이 다르죠. 이럴 경우엔 당연히 연결을 하면은 에러 메시지가 뜨겠죠. 자, 그렇죠? 자,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산출된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포지션이 필요해요. 포인트 포지션. 아까 전에 포지션은 뭐예요? 각각의 포인트에 있는 x, y, z의 좌표값이 필요한 건데 얘는 지금 현재 x, y, z의 좌표값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x, y 좌표값으로 일단은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레이터까지 만들었던 게 과연 무슨 값인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여기서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스피어가 있고 파란색이 이제 도넛인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자, 도넛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있는 버텍스의 좌표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레이터에서 얻은 것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코사인 값을 해가지고, 그렇죠? 코사인 값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포인트들이, 그렇죠? 0값 이상인 거, 그렇죠? 0값 이상인 거나 0값 이하인 거에 대한 좌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0과 1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안에 있느냐 없느냐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너스 안에 있는 것은 1이 되는 거고 도너스 밖에 있는 거, 겹치지 않는 얘는 0값, 요거만 산출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1이라고 하는 얘, 그렇죠? 1이라고 하는 얘의 버텍스 좌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1이라는 얘, 이 버텍스가 갖고 있는 인덱스 값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버텍스는 인덱스 값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페어에 있는 모든 버텍스의
인덱스 값 중에, 그렇죠? 여기 있는 겹쳐 있는 얘들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는 게 이제 find all in array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마야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0과 1로 돼 있는 그 데이터를 그래서 find all in array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연결을 해줘요. 그렇죠? 자, 연결하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인덱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인덱스가 이제 인덱스의 이제 복수형이거든요. 그렇죠? 인덱스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값들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 인덱스 값을 우리가 구했어요. 그렇죠? 즉, 오브젝트가 겹치는 곳에 있는 버텍스의 인덱스 값들을 우리가 생성해 냈어요. 그러면 그 인덱스 값이 이 버텍스랑 똑같은 거 있죠? 걔가 갖고 있는 뭐예요? 좌표 값이 필요한 게 있죠? 자,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get from array라는 게 있어요. 되게 어렵죠? 그렇죠? 자, 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덱스 값을 알았죠? 인덱스 값을 알고, 그렇죠? 인덱스 값. 근데 어떤 포인트들, 그렇죠? 포인트들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어떤 포인트들의 인덱스 값들이냐, 그렇죠?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될까요? 바로 얘 포인트가 되겠죠? 스페어의 포인트들의 그 중에 그 특정 인덱스 값,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되겠네요, 그렇죠? 스페어의 스페어 여기 보이시죠? 스페어의 get 포인트 포지션, 그렇죠? 얘의 값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쭉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밸류 값이 생성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자, 최종적으로 여기에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쭉 연결을 하게 되면은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겹치는 부분에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힘들죠? 이거는 이제 PT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PT에서 아마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나요? 처음에 이제 그레이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렇죠? 그 벡터 값에서 코사인 값, 그렇죠? 코사인 값에서 0값 이상의 값들, 그렇죠? 0값 이상의 값들이란 것은 뭐냐? 그 벡터들이 방향이 일치하는, 그렇죠? 그래서 0값 1, 그래서 얘네들은 1, 즉 벡터 값이 플러스 방향, 또 얘 같은 경우는 벡터 값이 마이너스인 방향하고 0과 1로 이렇게 구분이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0과 1로 구분된 1로 된 얘들의 버텍스를 알아내기 위해서, 버텍스의 인덱스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find all in array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의 버텍스 인덱스 값들을 만들어냈죠. 자, 그러면 그 인덱스 값들의 좌표 값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get from array라는, 그렇죠? get from array라는 노드를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인덱스 값과 그 다음 여기 스페어에 있는 모든 버텍스의 좌표 값을 입력을 시켜서 얘가 필터를 하는 거죠. 필터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좌표 값들 중에 이 인덱스 값, 그렇죠? 여기서 정의하는 인덱스 값의 좌표 값만 산출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포인트 스콥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색깔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RGB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색깔을 예를 들어서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컬러 선택을 해주셔야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봤을 때 오브젝트가 작았을 땐 괜찮은데 오브젝트가 커지게 되면 포인트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사이즈를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디테일, 디폴트 사이즈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좀 이따 컴파운드 만들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제 오브젝트가 이렇게 가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어떤 특정 구역을 넘어가면은 보시면은 특정 구역을 넘어가면은 이렇게 다시 포인트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가 잘못 만들었나 하고 이렇게 좀
봤어요. 노드들을 쭉 훑어봤는데 여기 노드 중에 쭉 가보면은 여기 get closed location이라는 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use cutoff distance가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cutoff distance 뭔가 이렇게 뭐 특정 값을 벗어나면은 그 잘라내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가 하고 제가 이거를 한번 꺼봤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끄니까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나 명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열심히 다 만들었으면은 이거를 또 저희들이 어떻게 돼요?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쵸? 또 이쁘게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쭉 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G 눌러서 컴파운드를 만들어서 나중에 재활용하기 쉽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쵸? 자, 이렇게 하고요. 그쵸? 그래서 컴파운드 이름 그쵸? 정해주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이름 메쉬 뭐 인터섹션 그렇죠? 인터섹션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좀 더 이쁘게 나중에 이제 이걸 노드를 연결을 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게 도너스가 움직이지 않는 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스태틱 그렇죠? 오브젝트 뭐 이런 오브젝트 드라프트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다음 여기는 뭐 무빙 오브젝트라고 할까요? 그렇죠? 라고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해볼 게 아까 전에 저희가 이거 사이즈 조절하는 게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사이즈 조절하는 게 얘가 있었어요. 그렇죠? 얘가 좀 가까이 붙여야 되겠어요. 작업하기 힘드니까 여기 가까이 붙여서 여기 보면은 디폴트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디폴트 사이즈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포인트 쉐입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사이즈 있죠. 여기에다 연결을 시켜주고 그렇죠? 나가게 되면은 디폴트 사이즈 있죠. 그렇죠? 뭐 이거는 이름을 디폴트 사이즈보다도 포인트 사이즈 그렇죠? 포인트 사이즈가 나을 것 같아요. 포인트 사이즈. 자, 그럼 다 만들었으면은 얘를 나중에 쓰기 편하게 여기서 퍼블리시를 한번 해보죠. 그죠? 저 퍼블리시 해가지고 뭐 이름 다 됐고 퍼블리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그래프 하나 만들어 주고 아까 전에 제가 엑스포트 한 거 있죠? 메시 인터섹션 그죠? 뭐 인풋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이 오브젝트의 지화물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들 마우스 버튼 드래그해서 갖고 오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실린더 필요하니까 갖고 오고요. 그렇죠? 상태에서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태틱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예, 다음 무빙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 자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뭐 나타나진 않죠? 자, 이유가 뭘까요? 포인트들이 엄청 작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포인트 7 정도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면은 애니메이션 할 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오브젝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2개, 막 3개 있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오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연결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없애고 자, 실린더가 2개니까 선택하고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갖고 오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린더 그 1과 2가 2개 다 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얘는 1대1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개가 다수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에러가 나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컴바이너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죠. 그죠? 하지만 이제 굳이, 우리는 컴바인 하면 안 되는데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이프러스트에서 컴바인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머지. 그쵸? 머지 보면은 머지 지오메트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머지 지오메트리 노드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 얘를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그쵸? 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오브젝트에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상당히 쉽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컴파운드만 있으면은 그냥 간단히 지오메트리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아니면은 뭐 모델링 간에 이렇게 간섭 체크할 때라든가 그럴 때에는 이 컴파운드 연결하게 되면은 되게 쉽게 그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기능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바이프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